요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캠핑에 대한 부정적인 후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캠핑 한 번 다녀오면 기름값에 먹거리, 여기에 캠핑장 이용료까지 합쳐서 30만원 가까이 깨지는 게 현실인데, 이 돈이면 차라리 조금 더 보태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게 훨씬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실제로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캠핑 시장 규모가 1조 원 넘게 증발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한 조정기를 맞이했는데요. 한때는 직장인의 낭만을 책임졌던 캠핑이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건지, 단순히 유행이 끝난 건지, 아니면 소비자들을 폭발하게 만든 결정적인 한방이 있었던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캠핑 한 번에 30만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뜯어봤더니 캠핑장 이용료가 평균 12만원 정도로 전체 비용의 42%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좀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내가 내 텐트 들고 가서 누워있을 땅바닥 한 칸 빌리는 데만 하룻밤에 12만원 가까이 쓴다는 게 예전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여기에 고기나 술을 사고 간식거리 챙기는 식비로 또 11만원 정도가 나갑니다. 기름값과 톨게이트 비용까지 합치면 1박 2일에 30만원 태우는 건 정말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가성비가 밀린 것도 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가격보다 더 소비자들을 화나게 만드는 건 캠핑장 사장님들의 소위 배짱 영업이라고 부르는 갑질에 가까운 운영 방식인데요. 여러분도 예약 한번 하려다 기분만 나빠진 적 다들 있으신가요? 최근 통계만 봐도 캠핑장 관련 소비자 불만 사례 중 무려 90% 이상이 예약 취소나 위약금 문제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건 예약 버튼을 누르고 단 30분 만에 취소했는데도 총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떼었다는 사례가 실존한다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전국 캠핑장 100곳을 전수조사해보니 98곳의 위약금 규정이 공정거래위원회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나라에서 정한 기준 같은 건 안중에도 없고 우리 캠핑장에 오려면 우리 법을 따르라는 식의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죠. 여기에 직장인 소비자들을 서럽게 만드는 건 바로 2박 우선 예약 정책입니다. 보통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아침에 가서 일요일에 오는 1박 2일 일정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정작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주말은 무조건 2박 이상만 받는다는 안내 문구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오토 캠핑장 10곳 중 9곳 가까이가 이런 2박 우선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1박만 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이틀치 요금을 내거나 아니면 아예 예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캠핑족 약 80%가 1박 예약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억울한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이니 이건 사실상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대놓고 무시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결제 방식은 어떨까요? 2026년 오늘날 편의점에서 껌 한 통을 사도 카드를 대미는 시대에 캠핑장은 조사 대상의 30% 이상의 업체가 여전히 계좌이체만 구집하고 있는데요. 카드 결제가 안 되는 건 기본이고 현금 영수증 한 장 발급받으려고 해도 눈치를 보게 만드는 곳들이 수두룩합니다. 심지어 계좌이체로 예약한 뒤에 취소 규정에 따라 전액 환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도 뜬금없이 이체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원에서 많게는 만원까지 떼고 돌려주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은행 이체 수수료가 몇백 원인데 취소 수수료를 만원이나 뗀다는 게 과연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 일일까요? 더 기가 차는 건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어렵게 예약해서 도착한 캠핑장의 실상입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은 감성 넘치는 숲속 묘새처럼 그려져 있지만 정작 가보면 관리가 안 된 지저분한 개수대와 곰팡이 핀 샤워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실제 소비자 설문에서도 캠핑장 이용 시 가장 큰 피해 유형으로 위생불량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예약 플랫폼에 올라온 사진과 실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당황했다는 응답이 절반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 때문인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보면 캠핑용품 가격이 뚝뚝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십만원을 호가하던 캠핑용 전용 냉장고가 10만원대에 올라오고 6만원 넘던 캠핑 의자도 이제는 반값에 거래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화로대 같은 소모성 장비들은 전년 대비 반값 이하로 떨어졌는데, 이건 그만큼 캠핑을 그만두고 시장을 이탈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겠죠.
이렇게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와중에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손님이 줄어들면 가게 수도 줄어드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캠핑장 숫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3천여 개 수준이었던 전국의 등록 캠핑장이 최근 집계에서는 4,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했는데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하다 못해 이제는 시장 전체가 과부하 상태에 있는 셈이죠. 최근 설문조사를 들여다보니 캠핑장 운영자 10명 중 7명이 지금의 캠핑 산업 경기를 나쁘다고 평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캠핑장 사장님들 스스로도 업계가 안 좋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도 왜 캠핑장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 걸까요? 이건 코로나 시기에 워낙 캠핑이 돈이 된다는 소문이 나다 보니 뒤늦게 뛰어든 자본들이 이제야 시설을 완공하고 문을 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파티는 이미 끝났는데 이제야 잔치상을 차리고 들어온 사장님들이 줄을 잇고 있는 셈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결국 지금의 캠핑 시장은 거대한 거품이 빠지는 단계를 넘어 산업의 근간이 흔들리는 생존 게임의 구간으로 진입했습니다. 공급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불합리한 위약금 규정과 배짱 영업에 지쳐 해외여행이라는 확실한 대체제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요.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쏟아지는 중고 매물과 이용객 감소를 견디지 못한 부실 캠핑장들의 폐업 도미노가 과연 언제부터 본격화될 것인지, 둘째는 공정위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불공정 예약 규정들이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개선될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이제는 캠핑이 단순히 텐트를 치는 행위를 넘어 하나의 서비스 산업으로서 소비자들의 냉정한 가성비 평가를 받는 시험대에 오른 셈인데요. 과연 이 끝에서 체질 개선에 성공하며 끝까지 살아남는 곳은 어디가 될지 시장의 움직임을 면밀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